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해드릴게요. 심해요TV 심리상담사 박일경입니다. 불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몇 해 전 만났던 어느 여대생과 그의 어머니, 즉 두 모녀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하죠.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일을 하면서 참 많은 불안과 만났지만 유독 그 두 분이 기억에 남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면화의 치유를 위한 세미나, 어느 집단 상담 모임에서 그 두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게 안내된 자리에 가서 앉는데 문득 맞은편에 앉은 그 여대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그때 그 심상치 않았던 느낌이란 20대 한창 발랄하고 생기 넘칠 나이에 젊은이의 얼굴빛이 왜 그런지 흑빛이라고 해야 하나? 납덩이 같다고 해야 하나? 이끼가 낀 오래된 청동같이 푸르둥둥하기도 하고 짙은 먹구름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밝음이라고는 없는 무채색 그 자체였습니다. 섬뜩하다기보다는 뭔가 평범치 않은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어머니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 역시 온갖 고뇌와 한숨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알고 보니 모녀지간이더군요.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녀가 아기였을 때 그녀의 집은 생업으로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자리가 모자라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빚을 안고 차린 식당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종업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서빙을 맡았죠. 무거운 음식 쟁반을 나르는 동안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 주문하는 소리, 반찬을 더 달라는 소리, 뜨거운 음식의 열기로 가득한 식당 안은 그야말로 북새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갓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등에 업고 쟁반을 날랐는데 여의치 않아지자 식당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바로 뒷방의 아기를 재워놓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 일 다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한없이 자나요? 얼마간 자다가 깬 아기는 당연히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엄마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들어도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듣다 못한 손님들이 음식을 늦게 갖다 줘서 우리가 밥을 늦게 먹어도 좋으니 가서 아기부터 달래고 오라고, 저러다가 아기 어떻게 되겠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아기가 얼마나 어떻게 울어댔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자다가 깨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두려움에 우는 아기의 울음은 배가 고파서 또는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그런 울음과는 다릅니다. 제발 아직도 아기들은 그냥 의뢰이 울면서 크는 거려니 하는 분들은 안 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아기도 그냥 으앙하고 울었겠죠. 그런데 곧 두려운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소리 지르며 우는 겁니다.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무서우니 누군가 빨리 와서 나를 지켜달라고요.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혼자 놔두지 않겠다고 확인시켜 달라는 일종의 다급한 SOS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아기의 두려움은 극도로 커지고 급기야는 절규에 가까운 악을 쓰는 겁니다. 사력을 다하는 거죠. 어른들은 종종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정작 아기 본인은 절박한 겁니다. 온몸이 새빨개지도록 사력을 다해 울어도 끝내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아기는 그야말로 탈진, 이때 무의식 속에 신념이 하나 새겨지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아무리 외쳐도 반응해주지 않는 곳이구나.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지켜주지 않는 곳이구나. 이런 왜곡된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섭거든요. 세상이 무서운 사람은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고 경험으로 배워갑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진행되느냐에 따라 평생의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아기가 몇 살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라고 하지 않고 아기라고 한 걸 보면 꽤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아이건 아기건 나이 어린 아이가
엄마 없는 빈집에 홀로 남아 착실하게 집을 보다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롭게 잠든 아이는 없습니다. 보통 엄마를 찾아 소리 지르며 울고 무서워서 악을 쓰다가 지쳐 잠이 들거나 잠이 들었다 해도 이내 깨어 또다시 자지러지게 우는 게 악이죠. 그렇게 울어대도 아무도 와주지 않는 무섭고 외로운 경험.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 경험은 세상에 대한 무섭고 서글픈 신념을 무의식 속에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 자체가 서글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된 내면 아이. 이런 유아기를 겪으며 자라난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육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의 정서에는 그때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여대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술주정과 가정폭력이 심한 사람이었죠. 사흘이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있는 가족들을 두들겨 깨우고 집안 기물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밤새도록 전쟁터를 겪고 엉망이 된 집안, 여기저기 붓고 터진 엄마의 얼굴, 어린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조용하다가도 아버지가 오실 때만 되면 불안하기 짝이 없던 마음, 귀가 시간조차 불규칙했기에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떨고 있던 아이들, 차라리 아버지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도 해봤건만 어김없이 우당탕-퉁탕 기물이 부서지며 들려오는 고함 소리, 비명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심지어 자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내어 때리고 벌을 세우기까지 했으니 한시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반복된 끔찍한 경험에 자율신경이 뒤집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24시간 365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는 아무 불안할 만한 일이 없어도 그냥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어린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고 대학생이 되었건만 그녀의 무의식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떨고 있는 자율신경, 언제나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 늘 두근거리는 가슴과 가쁜 호흡, 병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피를 말리는 불안입니다. 일이 벌어지면 벌어진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냥 불안합니다. 매사가 폭풍전야 같은 거죠. 심지어 행복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더 불안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나도 행복해도 되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조용한 행복이 언제 깨질까? 곧 와장창 부서지며 모든 게 무효가 되겠지? 그게 언제일까? 30분 후? 1시간 후? 아니면 내일? 이러면서 초조하게 불안에 시달리고 피가 마르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365일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대생의 얼굴빛이 납덩이, 청동 동상 같았을 수밖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불안을 달고 사는 분들은 잠시라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두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찾습니다. 그 무언가는 그 무시무시한 불안을 떨쳐낼 만한 것, 즉 평범한 것은 안 되고 특별히 자극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쇼핑 중독, 봉사 중독, 성 중독, 모든 종류의 중독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쾌감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도파민의 작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나 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불안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느끼는 불안,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는 불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무의식, 그리고 꽁꽁 억눌린 채 때로 몇십 년을 갇혀 있었던 그때의 감정 불안함이
지금도 그때인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 따라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그 불안은 분명 이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짜입니다. 그 옛날에 불안했던 상황 속의 불안이지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안은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불안이고 오늘도 그런 것처럼 씌워져 있는 착각의 불안일 뿐입니다. 거기서 나오시고 싶다면 자신에게 이건 가짜야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이무석 박사님은 이런 불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유 없는 불안, 그것은 가짜 감옥이다.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그냥 거기서 나오면 된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감옥과 그 감옥의 창살은 가짜이며 거기에 없다. 그냥 당신이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 당당히 거기서 스스로 걸어 나오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인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감정이 실제처럼 느끼니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항진된 교감신경이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게 하니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을 1분 안에 잠재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호흡 그리고 명상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솟구쳐 오른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평안과 고요를 맛보십시오. 불안하시다면 언제나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호흡 명상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해요TV 박일경이었습니다.